화장품으로 배우는 생활과 스킨케어 편. 오늘 저희 모범생 화장품 전문 매장에 왔는데요. 아니, 눈이 부십니다. 오늘 약간 특집인 것 같아요. 두 분 학교 다니실 때 원래 이렇게 막 눈부시게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저는 똑같이 이렇게 지금처럼 똑같이 하고 다녀요. 공부하러 가실 때 이러고 가세요? 우리 김하연 모범생님. 아, 저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녀요. 저도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다녀요. 저도 화장하고 다녀요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녀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럼 평소에 화장품 네. 어떻게 직접 구매하시나요? 어떻게 저는 직접 2001 아울렛 같은 데서 네.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어요.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뭘 보고 구매하시는지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으시죠? 제 수준에 맞게 가격을 처음에 보고 냄새가 네. 뭐 어찌 나쁘냐 좋냐 이런 아. 거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 얼굴에 맞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사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성비,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화장품. 좋습니다. 우리 김하연 모범생님은요? 쓰는 것만 써지더라고요. 아, 한 번 내가 네. 나한테 맞는 걸 처음 고르면 네. 그때부터는 네. 익숙한 것만 계속 쓰게 네, 된다. 그리고 떨어지면 우리 딸이 알아서 또 시켜주고. 아, 또 떨어지면 따님이 알아서 리필해 주시고. 네. 좋습니다. 아우, 계속 우리 김 기자 모범생님 어디 카메라 보시면 계속 미소가 떠나질 않으십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더 이상 뜸들이지 말고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네. 가시죠. 자, 네. 우리 1일 피부 전문가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 키엘이라는 브랜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트레이너 장시훈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바로 신뢰가 가는 게요. 피부 색깔과 옷 색깔이 똑같아요. 이게 확실히 전문가분 다르십니다. 저희가 오늘 나의 피부 상태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화장품 네. 고르는 법이나 이런 것도 한번 알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 맞나요, 선생님? 네, 잘 찾아오셨는데 저희가 진단기기를 통해서 피부 유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혹시 뭐 건성, 지성, 복합성, 민감성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 혹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는 약간 민감하다고 뭐가 처음에는 엄청 뭐 화장품 이것저것 발라보니까 뭐가 막 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 발랐다 그래서 냄새가 너무 심하면 안 된다고 좀 순한 걸로 바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향료가 안 들어간 순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좀 민감성 피부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혹시 어떤 피부 타입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성이 이렇게 건조한 건가요? 지성이 조금 유분 분비가 많은 타입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돼요. 유분 분비가 없는 쪽에. 제가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정상 피부 같은 경우에는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지성 피부, 육안으로 봤을 때 저희가 모공이 좀 크고요. 좀 피지 분비가 많아서 번들거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윤기가 좀 없겠죠. 그리고 거칠거칠하고 좀 당기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듬뿍 발라도 좀 시간이 발라도 지나요. 건조하죠. 그럼 건성 피부이실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복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피부의 부위별로 좀 각기 다른 피부 유형을 가지고 있는 걸 복합성 피부라고 소개를 하고요. 또 민감성 피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쉽게 붉어진다 혹은 트러블이 잘 올라온다 하면 좀 이 민감성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무슨 피부가 막 좋다 나쁘다 없이 본인의 피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뭔가 화장품 사용하는 건가요? 내 피부 유형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스킨케어를 골라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제 화장품 고를 때 그 말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충분히 바르는데도 한 시간만 지나면 안 바른 것처럼 바짝바짝 마르죠. 예, 제 피부가 그래서 창피할 때가 있어요. 남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좀 반질반질해. 일단은 보기엔 굉장히 좋으시지만 이 피부를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아.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피부 유형을 이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좀 더 전문적으로요? 네, 그럼 진단기기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저희 피부를 알아보는 시간 화장했어도 가져보도록 괜찮아요?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멋진 장비가 있죠. 이게 키엘의 더마리더라는 피부 진단기기인데 이게 총 13가지 피부 항목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지금 내 피부가 어떤지, 어떤 걸 좀 개선하면 좋은지 좀 더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계예요. 약간의 조금 네. 긴장은 같은데. 처음 봐요, 저도. 먼저 이 수분 GPS라는 기기를 통해서 피부의 수분과 장벽이 어떻게 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먼저 측정해 드릴게요. 볼 쪽에 먼저 찍어 드릴게요. 지금 뭔가 움직이죠. 아, 움직이네, 동그랗게. 이제 더마리더 기기 찍을 건데 네. 여기 턱이랑 이마 대주시고 네, 그럼 약간의 앞으로 가서 약간 네. 이렇게 해야 되죠. 안, 그래서 정면 먼저 찍을게요.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대로 계시면 오른쪽 촬영하겠습니다. 아, 와, 신기하다. 네, 이제 편하게 앉아주시면 되고요. 진단 끝났습니다. 네. 결과 이제 보실 수 있나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이 기기를 통해서 총 13가지 진단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막힌 모공이나 피부 장벽, 뭐 피부 붉은기 같은 건 너무 케어가 잘 되고 계세요. 네. 근데 조금 더 개선하면 좋은 포인트는 눈가의 주름. 진단 기기에서도 좀 눈가 주름 케어가 필요하다고 나왔고 네. 그다음 이제 주름 그리고 속수분 지수는 조금 케어를 하면 좋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먼저 저희가 볼 쪽에 찍었던 기계 있죠. 그게 이제 피부의 수분이랑 장벽 지수를 체크했는데 장벽은 진짜 튼튼하게 나왔어요. 아, 네. 100점 만점에 92점 나오셨어요. 그래요?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이 장벽이 되게 중요한 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장벽이 튼튼해야 이제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을 잘 잡고 있을 수 있고 네. 외부에서 저희가 좀 나쁜 유해 요소들이 오잖아요. 뭐 네. 요즘 꽃가루나 미세먼지 같은 네. 것도 있고 혹은 자외선 같은 그래서 피부를 좀 안 좋게 만드는 요소들을 이 장벽이 잘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속수분 지수는 100점 만점에 52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속수분을 케어해 주시면 훨씬 더 건강한 피부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수분은 뭘로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속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잘 발라주시고 그리고 뭐 물을 자주 드신다던가 네. 아니면 뭐 지금 한적이나 겨울에는 가습기 같은 것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위에 항목 중에서 좀 케어가 필요한 거는 디테일하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눈가 주름이 가장 케어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이게 연두색이 좀 옅은 주름 그리고 짙은 초록색이 조금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이에요. 보습 케어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아이크림도 내 피부에 맞는 걸 잘 고르셔서 케어해주시면 훨씬 더 개선을 잘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항목들은 되게 좋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모공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나는데 거의 잡힌 게 없어요. 와, 그러면 우리 김 기자 모범생님은 아니에요. 네, 공부도 모범생인데 피부도 모범생이시네요. 네. 축하해 박수 한번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언니 축하해요. 편하게 눈 감고 계시면 돼요. 네, 카메라 움직이면서 저희가 할 거라 네, 그렇게 되시면 돼요. 그러면 촬영 시작할게요. 일단은 네.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 13가지 중에 막힌 모공이나 피부 장벽, 아이백, 뭐 붉은 부분은 굉장히 좋게 나오셨는데 뭐 눈가 주름이 조금 케어가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눈가에 이게 아마 좀 잔주름이나 좀 이미 생길 거를 좀 예측해서 안에서 나온 것 봐 같아요. 이게 눈이 눈물 나서 근데 아마 눈물이 많이 나오시면 많이 좀 비비시거나 그럴 수도 비비지 있거든요. 않고 이렇게 닦아요. 그렇죠. 이게 닦으면서 좀 자극이 되실 수도 있어서 눈가 주름이 나왔고 그다음 좀 케어가 필요하다고 나왔던 게 주름이나 혹은 속수분도 같이 케어를 해주면 좋다 이렇게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듬뿍 발라야 되겠네. 촉촉하게. 속수분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좀 자주 덧발라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학습자님은 보통 몇 가지 정도 쓰세요? 화장품? 저는 3가지요. 뭐뭐 쓰세요? 스킨, 로션. 영양크림. 영양크림. 우리 김하연 저는 스킨 로션 3가지고 아이크림 바르고 선크림. 선크림. 거의 비슷한 정도 바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사나 나라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가 좀 달라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조금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스킨이랑 토너는 같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묽은 제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안하고 나서 첫 단계 바르면서 좀 피부 결을 정돈하고 또 뒤에 오는 스킨케어의 흡수를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바를 수 있는 게 세럼이랑 에센스인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토너보다 조금 더 되직한 제형을 가지고 있어요. 농도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보통은 제품에 따라서 뭐 보습이나 미백 그리고 안티에이징 기능성 성분을 담고 있어요.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 조금 더 크기가 작아요. 그 다음 단계에 바를 수 있는 게 로션 에멀전. 그래서 앞에 소개했던 에센스보다 조금 더 걸쭉하지만 끈적거리진 않고요. 보통 수분이랑 유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 바를 건 크림인데 크림은 좀 익숙하시죠? 네. 그래서 제품 중에서 가장 좀 되직한 제형감을 가지고 있고 보습 기능이 들어가면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듣다가 이미 저는 앞에도 어려운 말들이 많았는데요. 모이스처라이징, 피부를 더 탄력 있게 해주는 거. 탄력 있게 쉽게 말해서 피부에 보습감을 준다 이런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수분, 돼요. 수분 맞습니다. 충전이요? 수분을 충전해주는 촉촉하게 촉촉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브라이트닝 기능이라는 용어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좀 피부를 화사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걸 브라이트닝이라고 하고요. 뭐 이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화사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이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안티에이징. 노화 징후를 좀 개선시키고 노화를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맞습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데 안티에이징도 사실 모든 단계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 게 안티에이징, 뭐 크림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죠. 혹시 또 바르는 순서도 있나요? 지금 너무 다양해서요, 선생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형이 좀 묽은 거에서부터 제형이 되직한 순으로 발라주시면 가장 좀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스킨처럼. 맞습니다. 바로 이게 로션이 안 오고 이걸로 바르는 건가 봐요. 에센스인지 그걸로 먼저 발라요? 토너 다음에, 스킨 다음에 내 가장 피부가 고민되는 부분에 맞는 기능을 가진 에센스를 써주시면 돼요. 나의 단계. 맞습니다. 또 제가 어디서 이렇게 주워들은 지식으로는 화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피부가 좀 일상을 지내다 보면 좀 피지도 쌓이고 노폐물도 쌓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거가 안 되면 좀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세안이 이런 피지나 노폐물을 좀 깨끗하게 정돈해주고 피부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피부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세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선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하면 네. 세수를 하면 세안을 하면 뻑뻑해요. 잘 안 지워주고 몇 번씩 해요. 그걸. 전용 리무버나 뭐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먼저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폼 클렌징을 쓰셔야 훨씬 더 깨끗하게 메이크업이나 잔여물을 그래, 지워낼 맞아요.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퀴즈를 드릴게요. 그냥 부담 없이 잘 듣고 맞다고 생각하면 O를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네.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를 보이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세안할 때요. 네.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피부에 모공이 열려서 더 잘 씻겨진다. 따뜻한 물로 해야지 잘 지워진 것 같아. 나는 아닌가 봐. 정답은 X입니다. 아, X가 그래서 맞구나. 모공을 열려면 사실 5분 이상 스팀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온수로 세안해 주시는 게 미지한 가장 걸로. 좋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자극을 줄일 수 있는 세안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미지한 물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전 이거 예전에 연예인분들이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찬물로 세안하면 모공이 쪼여져서 피부에 좋다라고 들었거든요. 찬물로 세안하면 모공이 줄어든다. 피부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X! 와 오늘 계속 갈리십니다. 계속 갈리십니다. 자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오, 맞았어. 찬물로 세안을 하시면 모공이 줄기는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미미하고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찬물로 하시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온수 세안이 가장 좋습니다. 미지한 물로. 맞습니다. 네. 잘하셨죠? 자 역시 또 미온수가 가장 좋다고 했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뽀득뽀득하게 세안해야 피부에 좋다. X 아니다는 것 같은데? 오, 자, 과연 정답은요? 정답은 X. 네, 아까- 뽀득뽀득한 세안.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서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부드럽게 클렌징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안에 대한 속설을 저희가 OX 퀴즈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는 세안할 때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은지,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세안하시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손에 세균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손을 먼저 씻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내 피부에 맞는 클렌징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메이크업을 했으면 1차 세안제와 2차 세안제를 따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실 때 짜서 얼굴에 얹고 얼굴에서 거품을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쵸, 손에서 거품을 먼저 내신 상태에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세안법까지 제대로 배웠습니다. 네. 이제 이거 까먹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우리 이제 준비됐으니까 예. 가시죠. 빨리 가시죠. 이제. 네. 가시죠. 이대로 나가시면 큰일 나요. 어. 한 가지를 더 바르셔야 되는데 네. 뭘 것 같으세요? 선크림. 맞습니다. 선크림은 외출하시기 전에 항상 꼭 발라주셔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이게 근데 종류도 너무 많아서요. 네. 뭘 써야 되는지 뭐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선크림 제품을 보시면 UV는 자외선을 뜻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뜻하고, 그리고 보통 이 선크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죠. SPF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는데 자외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SPF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중에서도 저희 피부를 좀 어둡게 까맣게 태우는 UVB를 차단하는 수치고요. 보통 이렇게 숫자로 표기를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SPF 50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PA라는 게 있는데 PA는 이제 UVA를 차단하는 지수예요. 이 UVA는 피부의 노화 혹은 이런 다크 스팟들을 만드는 광선이에요. 그리고 이 PA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표시를 합니다. 이 제품은 PA 4개 플러스 4+가 붙어 있고 자외선 차단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50 써진 거 고르면 돼요?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크림을 골랐으면 어떻게 바르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먼저 선크림 어느 정도 양 발라라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동전만 하게. 500원짜리 동전만 맞아요. 하게. 근데 그 500원짜리 동전만한 거 한 번에 바르시기에 괜찮으셨어요?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쵸, 부담스럽죠. 500원짜리 양을 바르시되 여기까지 발라요. 반을 나눠서 한 번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조금 시간을 둔 다음에 나머지 반을 발라주세요. 발라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나 귀, 귀 뒤 이런 데도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외선 차단제는 2~3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자외선으로 뭐 노화나 색소 케어 같은 걸 훨씬 더 꼼꼼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얼굴만 했는데 기대도 이런 데도 발라야 돼요. 그렇죠. 햇빛이 닿는 부분은 꼼꼼하게 어디든 다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손도 발라주시는 거. 손은 안 발랐어. 바르라고는 하는데 뻑뻑해서. 선크림 바르면 뻑뻑해요. 조금만 발라보면. 근데 진짜 촉촉해요. 촉촉해 이거는. 저 제형 발라. 거 한 번씩 발라드릴게요. 팔이 너무 빨리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고 제형감 한번 보시고 아. 이 피부 자체를 되게 예쁘게. 요렇게 살살. 맞아요. 두 분 다 좀 촉촉하네, 이거. 건조하신 편이니까 이게 촉촉해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촉촉하냐 뻑뻑하지가 않네요. 내가 어머니, 이쪽 손만 여기만 발라서 여기만 엄청 뽀얘지시겠어요? 여기 다 타시겠어요?